1억 7천만 달러, 하나로 2,100억 원이 넘는 돈인데요. 이게 단 1년 만에 바다 위에서 한 남자가 벌어들인 금액이라면 믿으시겠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사람이 역사상 가장 부유한 해적이었는데도 그 돈을 한 푼도 써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폭풍에 배가 뒤집히면서 전 재산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거든요. 보통 해적하면 검은 수염의 블랙비어드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블랙비어드는 부자 해적 순위에서 꼴찌에 가까웠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많은 재산을 모은 해적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인물은 가장 유명하지만 가장 적게 번 해적인 블랙비어드예요. 본명은 에드워드 티치였고 1600년대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1700년대 초반 카리브해는 전쟁터였어요. 영국, 프랑스,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의 무역권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거든요. 이때 각 나라에서는 민간배에 적국배를 공격해도 된다는 허가증을 발급해줬어요. 이 허가를 받은 배를 사략선이라고 불렀는데 쉽게 말하면 국가가 인정한 합법적인 해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1712년에 세 나라가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사략선원들이 갑자기 실업자가 됐어요. 대부분은 허가증 없이 그냥 똑같은 짓을 계속했고 이게 바로 해적 황금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에드워드 티치도 원래 영국 소속 사략선원이었는데 전쟁이 끝난 후 유명한 해적 벤자민 호니골드 밑으로 들어갔어요. 호니골드가 영국 배는 공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선원들이 반발했고 결국 호니골드는 쫓겨났고 티치가 새 선장으로 뽑혔습니다. 선장이 되자마자 티치는 프랑스 배 한 척을 손에 넣어 대포를 수십 문 달아서 전투함으로 바꿔버렸죠. 앤 여왕의 복수호라는 이름을 붙인 이 배와 함께 블랙비어드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티치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대포가 아니라 그 자신의 외모였어요. 길게 기른 검은 수염 사이사이에 불붙은 심지를 꽂아두고 다녔는데 연기가 얼굴을 감싸면서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블랙비어드의 배가 나타나면 대부분의 선원들은 저항도 못하고 항복했어요. 영국 본토에서 해적 소탕 명령이 내려졌고 티치는 일단 자수했다가 다시 해적지를 시작했는데 이게 화근이 됐어요. 1718년 11월 버지니아 특수토벌대의 기습 공격으로 티치는 온몸에 수십 군데 상처를 입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해적 생활 동안 모은 재산은 지금 돈으로 약 24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다음 인물은 존 할지 선장인데요. 미국 매사추세츠 출신인 할지는 1704년에 영국 왕실 소속 사략선원으로 바다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허가증 기간이 끝나자 진짜 해적이 되기로 결심하고 인도양으로 향했어요. 몇 달을 돌아다녀도 건진 게 없자 선원들 불만이 터져나왔죠. 방비가 허술해 보이는 네덜란드 상선을 공격하자는 선원들의 요구를 할지가 거절하자 선원들은 투표로 그를 선장에서 끌어내리고 직접 공격했는데 대형 대포에 당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할지한테 사과하며 다시 선장으로 모셨어요. 1707년 홍해에서 중무장한 영국 해군 함선 5척이 앞을 가로막았는데 할지가 정면으로 가라고 명령하자 놀랍게도 영국 함대가 오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왜 그랬는지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예요. 그의 해적 경력 총 수익은 지금 돈으로 약 25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항구에 도착한 직후 거대한 폭풍이 덮쳐서 배 3척이 전부 부서졌고 설상가상으로 열병에 걸려서 40대 중반에 죽었습니다. 다음은 술병에서 한 번쯤 봤을 이름인 캡틴 모건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헨리 모건은 1635년쯤 웨일스에서 태어나서 카리브해까지 흘러들어왔어요. 1660년대에 자메이카에 자리 잡은 모건은 영국 사략선장 밑에서 경력을 쌓으며 스페인 거점들을 공격했고 나중에는 제독으로 승진해서 12척의 함대를 직접 지휘하게 됐습니다. 모건은 더 큰 그림을 그렸어요. 배 한 척보다 도시 하나를 통째로 털면 훨씬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1667년부터 스페인 도시들을 직접 공격해서 도시 전체를 볼모로 잡고 거액을 뜯어냈습니다. 1671년 파나마 공격 때 모건의 정예부대 300명은 1000명이 넘는 스페인 수비대를 압도했어요. 궁지에 몰린 스페인 총독이 도시에 직접 불을 질렀고 모건은 타다 남은 폐허에서 건질 수 있는 건 다 건졌습니다. 기술적으로 불법이었지만 아무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기사자기까지 받았어요. 자메이카로 돌아간 모건은 아이러니하게도 해적 소탕 담당 관리가 됐지만 결국 권력에서 밀려나 술에 빠져 1688년에 5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해적 시절 총수익은 지금 돈으로 약 250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실력보다 운으로 대박을 터뜨린 장 플레리라는 프랑스 사략 선원이에요. 1520년대 스페인의 코르테스가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린 직후 스페인 왕실에 보낼 전리품을 실은 배 3척이 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플레리는 스페인 본토 근처에서 그 보물선을 발견하고 2척을 손에 넣었어요. 선창에는 금과 보석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플레리는 은퇴를 선택하지 않았고 1년 안에 30척 넘는 스페인 배를 잡았지만 처음 같은 대박은 다시 오지 않았어요. 스페인은 1527년에 그를 붙잡아 처형했습니다. 플레리의 총 재산은 지금 돈으로 약 600억 원이에요. 다음은 배를 가장 많이 잡은 해적 검은바트라는 별명의 바솔로뮤 로버츠입니다. 1719년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노예선의 부항해사였던 그는 웨일스 출신 해적 하웬 데이비스한테 배가 잡히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데이비스가 포르투갈 사람들한테 총 맞고 죽자 로버츠가 후임으로 뽑혔습니다. 브라질 원정에서 40척이 넘는 배들과 마주쳤을 때 상대편 선원한테 어느 배가 제일 부자냐고 물어서 목표를 찾았어요. 로버츠는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어 무법자들 사이에 질서를 세웠고 해골과 뼈가 그려진 검은 깃발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1720년에 한 항구에 검은 깃발을 휘날리며 들어갔더니 선원들이 전부 도망쳐서 한 발도 안 쏘고 마을과 수십 척의 배를 접수했어요. 전체 경력 동안 400척이 넘는 배를 잡았는데 이건 황금시대 최다 기록이고 총 약탈액은 지금 돈으로 약 620억 원입니다. 1722년 2월 영국 해군의 기습으로 산탄 포격에 목 부위를 직격당해 40도 안 된 나이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토머스 투 선장은 17세기 말 사략선원으로 시작해 홍해로 향했어요. 첫 번째 대박은 인도에서 오스만 제국으로 가던 배였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금은보화와 비단이 가득했습니다. 몇 달 후 새 선원들을 모아 다시 나섰는데 대규모 선단을 쫓다가 대포에 맞아 몸이 두 동강 났어요. 40대 중반에 현장에서 즉사했고 그의 총수익은 지금 돈으로 약 19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은 평범한 선원에서 시작해 지구를 한 바퀴 돈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스페인이 그의 노예 무역 사업 진출을 막자 스페인 것이라면 뭐든 공격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1572년 파나마를 습격해 엄청난 양의 귀금속을 가지고 탈출했고 1577년 세계 일주에 나서 남미 서해안을 따라 스페인 정착지를 약탈했어요. 한 스페인 배에서 수십 톤에 달하는 은과 금과 보석을 빼앗았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 기사자기를 받았고 1596년 이질에 걸려 사망했어요. 30년이 넘는 활동으로 모은 재산은 지금 돈으로 약 2200억 원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상 가장 부유한 해적인 블랙샘 벨람이에요. 놀라운 건 해적 경력이 고작 1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해적들의 왕자라고 불린 벨라미는 약탈하면서도 관대하고 자비로운 걸로 유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보물사냥팀에 있었는데 침몰선에서 금 찾는 게 안 되니까 해적이 되기로 했어요. 벨라미는 블랙비어드의 옛 선장인 벤자민 호니골드의 선원이 됐습니다. 호니골드가 영국 배 공격을 거부해서 쫓겨났을 때 남은 사람들이 벨라미를 새 지도자로 세웠어요. 1717년 쿠바 근처에서 위다 갤리호라는 최신형 영국 노예선을 사흘 동안 쫓아가서 잡았는데 배 안에는 금과 상아와 온갖 사치품이 가득했습니다.
벨라미는 배를 거의 망가뜨리지 않고 잡는 경우가 많았고 포로들을 살려서 빈 배를 타고 가게 해줬어요. 그런데 대박을 친 지 2달도 안 돼서 1717년 4월 26일 자정쯤 위다호는 강력한 폭풍에 휘말려 매사추세츠 해안 가까이에서 가라앉았어요. 벨라미와 140명이 넘는 선원 거의 전원이 배와 함께 죽었습니다. 1984년에 침몰한 지 거의 300년 만에 위다호의 잔해가 발견됐고 막대한 양의 금은보화가 건져 올려졌어요. 벨라미의 재산은 지금 돈으로 약 2,300억 원 이상입니다. 황금시대 해적들의 삶은 짧지만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대부분 40대를 못 넘겼고 폭풍이든 포탕이든 열병이든 바다는 언제나 대가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그들이 진짜로 남긴 보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